네, 우리 중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핑크쌤 노영현입니다. 네, 우리 오늘이 벌써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 2학년 친구들이랑 우리 6주간 함께 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함께 했는데 오늘 굉장히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니까 선생님 굉장히 아쉽네요. 그리고 오늘 스승의 날이니까 더 아쉬워요. 그래도 우리 어쨌든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걷기 위해서 우리 오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학습지 자료와 그 다음 과제 안내하는 파일을 선생님이 여기 에듀 충남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꼭 확인을 하시고 이걸 다운받아서 선생님 수업을 같이 들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하는 활동에 대한 것들이 그 학습지에 다 선생님이 상세하게 잘 안내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지를 다운받아서 함께 수업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북한 통일에 대한 걸 처음 살펴봤던 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바로 북한 이해라는 중단원을 살펴봤죠. 그래서 오늘까지 하면 우리가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라는 대단원이 오늘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게 바라야 되느냐? 너무 협력적인 관계로만 봐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경계의 대상으로만 봐서도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균형적인 관점을 갖고 바라봐야 된다. 또 북한 사회 주민들을 이해를 할 때는 가짜뉴스도 많잖아. 그렇죠?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또한 보편적인 가치에 근거해서 그들의 생활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보편적인 가치에 근거해서 우리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정치, 경제 이런 파트로 해서 본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북한 주민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갈 동반자로서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 통일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 앞에 하나 더 있었어. 뭐가 있었어? 북한 이탈 주민들을 통해서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과제에 대한 걸 본 겁니다. 그치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북한의 이탈 주민들과 우리의 서로 사이에 배려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 했던 거 기억나시지요? 이렇게 아마 뿅뿅뿅 떠오를 거야. 그러고 나서 우리가 교류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되고 또한 그들이 원만하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 또한 필요하다까지 보셨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이제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가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통일, 윤리, 의식에 대한 거, 즉 통일과 그리고 평화라고 선생님이 부제목을 달아놨지요. 즉 통일을 평화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해서 소제목을 달아놓은 겁니다. 네, 우리 이제 오늘 살펴볼 주제는 통일, 윤리, 의식이고요. 선생님이 옆에 소제목을 달아놨어요. 통일 그리고 평화. 그래서 통일을 평화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고요.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우리가 통일의 필요성을 도덕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통일을 이루어야 함을 설명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평화의 관점에서 통일을 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머리도 채우고 마음도 채우는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살펴볼 거는요. 우리가 요거는 설문조사야. 그래서 여러분은 통일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한번 답변을 봤더니 니네도 지금 통일하면 뭐가 떠오르지? 북한에 막 김정일 이렇게 떠오르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지? 뭐 이런 거 떠오르고 그리고 옛날에 뭐 이산가족 상봉 뭐 이런 거 나왔던 것 같은데 막 이게 막 이렇게 뿅뿅뿅뿅 떠오를 겁니다. 그치요? 그럼 우리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 중학생들을 우리 여러분들과 똑같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일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라고 했더니 가장 많은 대답이 나온 게 평화, 화합 이게 떠오릅니다. 이게 36%나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 이산가족이 떠오른다 한 20%의 대답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통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국가가 좀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경제적인 측면을 얘기한 것 같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요거는 아마 뉴스에 뭐 연평도 폭격 사건 뭐 이러면서 약간 그 대치되는 상황을 언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 갈등 혼란.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그거의 연장선으로 아마 전쟁, 군사 이게 떠오른다고 대답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가장 적은 비율로 나타난 것은 통일 비용이에요. 통일 비용은
우리 지금 현재는 분단되어 있잖아요. 이때 들어가는 비용은 분단 비용인 거고 통일 비용은 통일을 하게 됨으로써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뭐 이런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돈이라는 경우 그것만 물질적인 측면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답변들을 한번 봐봤더니 통일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친구들도 있고 부정적인 관점에서 통일을 딱 떠오르는 친구들도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치요? 그래서 우리가 뭐 평화가 떠오른다, 이산가족이 떠오른다, 국가 발전이 떠오른다 라고 대답을 한 친구들은 통일을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친구들이고 사회 갈등, 혼란, 전쟁 뭐 이게 떠오른다고 대답을 한 친구들은 통일을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 친구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통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어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 지금 여기 단어명을 봐봐. 뭐야? 도덕적 관점에서 본 통일의 필요성이지요. 그럼 도덕적 관점에서 봤을 때 통일을 왜 해야 되느냐? 이산가족, 같은 가족인데 서로 떨어져서 얼굴을 못 보고 살고 있어. 얼마나 슬퍼. 그러니까 가족들이 서로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통일의 이유는 뭐야? 바로 도덕적인 관점에서 본 통일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돼 라고 제시를 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부인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치요? 그래서 바로 이 도덕적인 관점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통일의 필요성이 그렇다면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 요건현 선생님이 에듀스 충남에 학습지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학습지를 다운받아서 그거를 같이 살펴보시면 돼요. 과제 자료랑 다 올려놨잖아요. 그치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학습지에 우리 통일부, 통일교육원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그래서 거기에서 선생님이 지금 학습지에 메뉴를 안내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보는 창에 뭐 어떤 선생님이 노영현 선생님이 도덕 수업을 하고 학습 과제는 여기를 링크한 거를 클릭하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창이 뜨잖아요. 그쵸? 밑에 보면. 거기에 선생님이 지금 이 영상 자료에 주소를 링크를 해둘게요. 그걸 클릭해서 한번 이 영상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선생님이 학습지에도 기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서 통일의 필요성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살펴본 것처럼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통일의 필요성을 마인드맵으로 표현을 해보는데요. 우리가 예전에도 정의로운 국가의 조건을 마인드맵으로 한번 선생님이 표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치요? 그러면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는 뭐야? 왜 통일을 해야 하지? 라고 하는 게 지금 가운데 동그라미로 있지요? 바로 이 통일의 필요성이 중심어지요. 그러면 통일을 해야 되는 필요성으로 그 영상에서 언급되는 것들이 있어요. 가지들이. 그거를 한번 지금 여기에 제시된 단어를 활용해서 마인드맵으로 딱 정리를 하면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들 중에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관점에서 통일을 보자고 했어? 그치요.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덕적인 관점에서 통일을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제시되어 있는 단어를 본다면 뭐겠어? 평화, 이산가족, 이게 뿅뿅 떠오를 겁니다. 그치요? 가족이 떨어져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평화라는 것을 위해서 통일을 해야 돼? 이런 것은 어떠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치인 겁니다. 그치요? 즉, 우리가 통일의 필요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도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인류애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이 과제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 통일을 해야 되는 도덕적 근거로서 선생님이 지금 한 가지 기사를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보면 어떠한 내용인지 보시면요. 이거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통일부에서는 이산가족의 집을 방문해서 북한의 가족에게 보내는 영상편지를 제작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와 관련된 기사를 선생님이 얼마 전에도 봤었는데 이러면서 가족끼리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쵸? 가족이 떨어져 있어. 그래서 이렇게 영상편지로 서로 소통을 해. 만나야지 가족이라면? 그러한 관점으로 한번 우리 통일의 필요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게 가장 최근에 4월 24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봤더니 올해가 6.15 남북공동선언을 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래요. 그래서 남북 소통의 기회를 좀 더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산가족을 추진을 할 것이고 또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폭을 좀 더 넓히겠다라는 기사 내용이에요. 이 사진을 봐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이산가족 상봉의 그 사진이에요. 우리가 요걸 보면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통일을 왜 해야 되는지, 분단 상황에서 남북한 주민이 누려야 될 보편적 가치를 지금 훼손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그게 떠오르실 겁니다. 이산가족 실향민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 도덕적인 근거로서 지금 살펴본 것처럼 이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이산가족의 아픔을 해소하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평화를 실현한다는 보편적 가치의 실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즉 우리 민족이 같은 민족인데 떨어져 있어. 옛날에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북한 관련된 그 만화 영상을 선생님이 보여준 적이 있는데 어떤 친구가 북한 애들도 우리 한국말을 하네요 이러는 거야.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인식을 못한 거죠. 이처럼 우리 이질화를 극복해서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요. 또한 우리 소모적인 국방비 지출을 줄인다라는 차원에서의 발전적인 측면까지도 언급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의 필요성은 이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 통일을 어떠한 관점에서 보자? 또 평화적인 관점에서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화라는 게 도대체 뭐지? 평화라는 거 이렇게 많이 들어보고 막 비둘기 생각나고 막 이러는데 통일이라는 게 도대체 어떠한 느낌인지? 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감정카드 선택 활동입니다. 불안한, 무서운, 편안한, 슬픈, 고통스러운, 마음 아픈, 안심되는, 평안한 이런 감정에서 내가 이런 감정이면 내가 참 편안하고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감정들을 한번 골라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줄에서 한번 골라볼까? 첫 번째 줄에서 내가 이러한 감정이면 좋겠다라는 거 무서웠으면 좋겠어? 슬펐으면 좋겠어? 아니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치? 편안하고 싶습니다. 그치요? 두 번째 줄에서는 내가 이런 감정이면 좋겠다. 뭐예요? 고통스러웠으면 좋겠어? 아니야. 그치요? 안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치요? 그 다음 평안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치요? 아마 모든 친구들이 똑같은 감정 카드를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그쵸? 이런 활동들도 학습지에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즉 편안한, 안심되는, 평안한 이 감정을 한번 떠올려봐. 이게 바로 내 마음속의 평화, 이게 바로 평화의 감정인 거예요. 이걸 한번 떠올려봐.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자 감정인 겁니다. 그치요? 그러한 관점에서 통일을 바라보자 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와 관련돼서 선생님이 한 가지 보여줄 텐데 바로 이 세계의 평화 지수를 나타낸 거예요. 봤더니 우리나라가 몇이야? 세계 국가별로 세계 평화 지수를 나타낸 건데 봤더니 대한민국이 53이야. 굉장히 밑에 있습니다. 그치요? 북한은 몇이야? 150이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마 분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또 여기에는 뭐 폭력, 범죄, 사회, 정치적인 갈등, 뭐 국가와의 상대적인 관계 이런 지표들이 활용돼서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은 요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질문. 우리나라의 평화 지수를 높이려면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어? 평화.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고 안심이 되기 위해서는 그치요. 함께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통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떠한 자세를 지녀야 되냐? 여기 있는 내용을 봤더니 베트남은 1954년에 독립을 했지만 북쪽에는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남쪽에는 베트남 공화국이 수립되었어요. 그런데 억지로 막 무력으로서 통일을 하기 위해서 나타난 과정들이 지금 여기 언급되어 있는 거야. 그랬더니 무력으로 억지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치요?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국가 구성원들이 인간 다양성을 보장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무력 통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바로 그러한 과정적인 것을 언급해 주기 위해서 이 기사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면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통일을 이루기 위한 자세는 바로 이와 같은 태도를 지녀서는 안 되겠죠? 첫 번째, 우리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통일이라는 게 뭐지? 통일이 왜 필요하지? 이런 영상을 한번 찾아보고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너무 이렇게 분단되어
좁고 폐쇄적인 나라라고 해서 내 마음도 닫히는 게 아니라 개방적으로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 아 저기 북한은 되게 이상한 나라니까 여기는 무조건 경계해야 돼 라는 게 아니라 안보의식을 갈 때 객관적인 관점에 기초해서 안보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한 평화 얘기했습니다. 평화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얘기한다고 했지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 것은 지금 여기 중학생 친구분들이시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일상생활에서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 또한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뭐야? 친구랑 싸울 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이런 갈등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관심 갖는 거. 이러한 일상생활에서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이거의 연장선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통일이 나와는 굉장히 먼 얘기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살펴본 것을 우리가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실게요. 도덕적인 관점에서 본 통일의 필요성은 통일을 바라보는 관점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지만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고 민족 공동체를 회복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걸 바라봐야 된다라고 봤었고요.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겁니다. 그렇죠? 특히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갈등을 평화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세계 평화에 이바지 않은 통일의 실현은 또한 우리가 이 앞에 베트남의 경우도 언급하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줄에 있는 걸 한번 봐볼까요?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과 함께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치요? 단계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해야 된다. 그래서 6.15 공동선언 20주년인 올해는 이러한 단계로 이렇게 가까이 다가서려고 한다라는 기사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에 대한 거, 평화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을 평화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했는가? 이걸 한번 성찰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실천해야지 아,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러한 실천을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학습 자료와 과제는 어디에?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다 아시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지금 5월 20일 날 등교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5월 18일부터 5월 24일까지는 통일교육주간이에요. 그래서 이 통일부에 있는 통일교육원에서 선생님이 아까 영상 자료 여기에 자료를 링크해 놓는다고 했죠. 굉장히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벤트도 하고요. 굉장히 볼 자료들도 어마무시합니다.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등교 수업을 준비하는 알찬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대단원을 다 마무리하신 겁니다. 자, 사회 공동체의 관계에 단원을 다 끝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과 6주간 함께 하면서 굉장히 알찬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등교에서도 친구들과 선생님과 재미있는 학교 생활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